제 집 문이 안 열립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빨간 불만 깜빡였죠. 다시 눌렀습니다. 또 빨간 불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문이 안 열려. 아, 비밀번호 바꿨어요. 끊어졌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15년을 산 집 앞에서요. 40년을 일해서 산 10억짜리 건물이요. 명의 이전 서류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매달 300만 원 생활비 지급, 병원비, 간병비 전액 부담.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 18만 원이요. 아들은 이 건물로 6억 대출을 받았어요. 며느리는 요양원 팸플릿을 줬고요. 저는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제 집 앞에서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효도계약서는 대체 뭐였을까요?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금년 한 해에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0억 상가 줬더니 통장엔 18만 원. 도어락 바꾼 아들의 한마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상가 건물 3층, 제 보금자리였죠.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골목이 보였어요. 커피 볶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1층 세입자들이 문 여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그 소리가 참 좋았어요. 매달 월세가 들어오면 통장을 받습니다. 이번 달도 잘 들어왔네. 그러면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민수야, 이번 달 용돈 보냈다. 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들은 늘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왔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때요? 나야, 항상 튼튼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릎이 좀 아팠지만 말 안 했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어느 날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 건물 제가 물려받으면요. 아버지 생활비랑 병원비 다 챙길게요. 그래, 내가 그러면 고맙지.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제 피를 나눈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아들이 자주 얘기했어요. 아버지, 지금 증여하는 게 좋아요. 상속세 내면 몇 억 날아가거든요. 세무사 친구한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세금이고 뭐고 다 복잡했거든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해라. 아들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증여계약서, 효도계약서를 만들었어요. 매달 300만 원씩 드릴게요. 병원비, 간병비도 다 챙길게요. 아버지는 편히 계시면 돼요. 종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도 찍고 저도 찍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잘할게요. 저는 아들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너를 믿는다. 그게 6개월 전이었습니다. 명의 이전이 끝난 뒤였어요. 처음 두어 달은 괜찮았습니다. 약속대로 3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달부터 달라졌어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았습니다. 민수야, 생활비 안 들어왔는데.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죄송해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바쁜 거겠거니 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 한 대가 섰어요.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혹시 이찬원 씨 맞으십니까?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아드님께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연락처 좀 주시겠습니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담보 대출이요? 이 건물로요? 얼마나 받았는데요? 6억 원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생 모은 건물로 6억을 빌렸다고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담보 대출이 뭐냐? 아버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걸 했냐?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제 건물이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론 이제 제 건물이 아니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일주일 뒤 아들이 찾아왔어요. 며느리랑 같이 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300만 원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난 건강한데 왜 요양원에 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날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창문 앞에 섰어요.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집에 들어가려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빨간 불만 켜졌죠.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비밀번호가 안 열려. 아버지, 비밀번호 바꿨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제 집 앞에서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니구나. 저는 김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지인이 소개해줘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여기 가보세요.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만 믿고 왔어요. 김 변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김 변호사님이 차를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제가 아들한테 건물을 넘겼는데요. 효도 계약서도 썼거든요. 그런데 명의가 넘어가자마자 달라졌어요.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생활비를 안 줘요. 약속은 300만 원인데 그것도 석 달만 주고 끊어버렸어요. 담보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6억이나. 김 변호사님이 메모를 하셨어요. 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제가 15년 산 집인데 못 들어가요. 요양원 가라고 하더라고요. 김 변호사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조용히 바라보셨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믿은 게 잘못인가요? 김 변호사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뭘 할 수 있나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효도 계약서가 있다고 하셨죠? 네, 있어요. 여기 가져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김 변호사님이 찬찬히 읽으셨습니다. 이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지켜야 할 의무예요. 그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과정이 필요해요. 김 변호사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요? 아들하고요? 네, 그래야 권리를 찾으실 수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 변호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드님이 왜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글쎄요. 돈이 필요한가 봐요. 사업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애들 학원비 얘기를 했고요.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변호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드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권리만 찾고 싶으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둘 다 원했거든요. 내 권리도 찾고 싶고 아들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급할 건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김 변호사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드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세요?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회복하고 싶었어요. 아들은 제 전부였거든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요. 그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아빠, 나중에 크면 아빠 효도할 거야. 그래, 우리 민수 착하네. 초등학교 때 그림 대회에서 상을 탔었죠. 그림 제목이 우리 아빠였어요. 저는 그 그림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뒀어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빠, 나 1등 했어. 우와, 우리 아들 최고다.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도요. 아빠, 대학 보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지. 열심히 해라. 등록금을 벌려고 새벽부터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공부한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요. 민수가 첫 월급으로 제게 선물을 사왔어요. 아빠, 이거 드릴게요. 시계였습니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지만요. 저는 그 시계를 지금도 차고 다녀요. 결혼할 때도 제가 도와줬습니다. 전세금이랑 결혼 비용이랑요. 아빠, 제가 꼭 갚을게요. 됐다. 내가 잘 살면 그걸로 됐어.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도 기뻤어요. 할아버지, 그래, 우리 손주.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저는 손주들한테도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용돈을 보냈습니다. 학원비도 대주고 옷도 사주고요. 민수가 고마워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돕는 거라고요. 제가 도와주면 나중에 아들도 저를 도와줄 거라고요. 그래서 효도계약서를 쓸 때도요. 큰 고민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매달 300만 원 생활비 드릴게요. 병원비, 간병비도 제가 챙길게요. 그 말을 믿었거든요. 아들이니까, 제가 키운 아들이니까요. 평생 저한테 고맙다고 했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생활비는커녕 연락도 안 돼요. 제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요. 요양원 가라고 하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한테 너무 많이 준 게 잘못인가요? 아니면 너무 믿은 게 잘못인가요? 잠을 자다가도 자꾸 깼어요. 꿈을 꿨습니다. 어린 민수가 나오는 꿈이었어요. 아빠, 나 효도할 거야. 그래, 우리 민수. 아빠가 믿는다. 꿈에서 깨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착했던 아이가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제 집 비밀번호 바꾼 사람이요. 정말 제 아들이 맞나요? 저는 다시 김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아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요.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 변호사님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효도계약서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드님께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연락이 올 겁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용 증명이 뭐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민수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저 고소하시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고소가 아니라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거야. 내가 약속했잖아. 300만 원씩 주기로. 아들이 비웃었어요. 약속이요. 지금 제 형편 아세요? 회사에서 잘릴 뻔했어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애들 학원비는 또 어떻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지. 도어락 비밀번호는 왜 바꿨냐?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그 집 제 집이에요.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 집이라고요? 제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인데요. 민수야,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말씀은요, 변호사 통해서 하시잖아요. 아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언제 변호사한테 먼저 갔냐. 내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간 거지. 생활비도 안 주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아버지는 제 형편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살기 힘들다고요. 건물 하나 물려받았다고 평생 책임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책임이 아니라 약속 아니었나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냐? 효도계약서는 뭐냐? 그건 거짓말이냐? 아들이 웃었어요.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계약서는 세금 때문에 쓴 거예요. 증여세 안 내려고요. 실제로 지킬 생각은 없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킬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냐? 거짓말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힘이 쭉 빠졌어요. 민수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냐? 알죠.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해하셔야죠. 이해요? 뭘 이해하라는 거죠? 제가 15년 산 집에서 쫓겨나는 거려? 제 노후를 포기하라는 거려? 민수야, 나 요양원 안 갈 거다.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산 집이라고. 아들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
법적으론 제 집이에요. 명의가 넘어왔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도장 찍으셨고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제가 키운 민수가 맞나?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김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다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아드님 상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아드님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에요. 다음 달에 명예퇴직 대상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요? 그럼 민수가 직장을 잃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나오지만 많지 않아요. 김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아드님 사업 말씀이요. 그게 실패한 것 같아요. 투자금을 거의 다 날렸다고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업까지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담보대출 받은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사업 자금이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죠. 김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따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딸, 무슨 딸 말씀이세요? 아드님 따님요. 손녀분이요. 큰 손녀가 아프다고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녀가 아프다고요? 무슨 병인데요? 희귀병이라고 해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민수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아마 아버님께 걱정 끼치기 쉬웠나 봐요. 김 변호사님이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저는 차를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그럼 민수가 정말 힘든 거였네요. 네,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직장도 불안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게다가 아이 치료비까지 나가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요. 저는 아들을 원망만 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몰랐네요.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드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요. 김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님 상황도 중요해요. 아드님 형편이 어려운 건 맞지만요. 그렇다고 아버님을 내치는 건 안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들이 힘든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변호사님이 잠시 생각하셨어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뭔데요? 아드님과 다시 합의를 보는 거예요. 현실적인 선에서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합의요? 생활비를 줄이는 대신요. 아버님이 집에 계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받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300만 원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요. 제가 집에만 있을 수 있다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아드님과 얘기해봐야죠. 제가 중간에서 조율해보겠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제 일이니까요. 김 변호사님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셋이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서 아들이 왔습니다. 민수는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도 많이 여인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김 변호사님이 자리를 권했어요. 민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서로 눈도 안 마주쳤어요. 김 변호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힘든 상황이시니까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 씨, 상황은 들었습니다. 회사 문제, 사업 실패, 따님 병까지. 정말 힘드시겠어요.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매일 빚쟁이한테 전화 오고요. 아내는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까지 아프다니요. 김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15년 사신 집에서 쫓겨나실 처지고요. 노후 대책도 전혀 없으신 상태예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뭘 어떡해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두 분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이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아들도 김 변호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생활비를 현실화합니다.
300만 원은 민수 씨가 감당 못 하시니까요. 150만 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민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150만 원이요. 그것도 힘든데요. 김 변호사님이 손을 들어 말리셨어요. 들어보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둘째, 아버님은 집에 계속 사십니다. 비밀번호도 다시 알려드리고요. 요양원 얘기는 꺼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집에 있을 수만 있다면요. 셋째, 건물 담보대출은 유지합니다. 대신 이자는 민수 씨가 책임지는 거죠. 아버님은 원금에만 책임 없으시고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되긴 할까요?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넷째,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건물은 민수 씨 거예요. 하지만 생전에는 아버님 동의 없이는요. 매매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제가 묶이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보호받는 거예요. 김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아버님은 집을 지키시고요. 민수 씨는 미래를 보장받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저를 봤어요. 오랜만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야, 나는 괜찮다. 150만 원이면 충분해. 너도 애들 키우고 살아야지.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힘든 거 나도 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김 변호사님이 새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두 분 모두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에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아들도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서명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선택은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새 계약서를 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매달 15일이면 1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도 다시 알려줬어요. 저는 다시 제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 있냐?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들을 본 지 반년이 넘었거든요. 그래, 언제든지 오너라. 주말이 됐습니다. 민수 가족이 집에 왔어요. 손주들이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며느리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했어요.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민수가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그래, 고맙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었어요. 식사 후에 민수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뭔데? 민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그만둔다고? 네, 명예퇴직 받기로 했어요. 퇴직금 받아서 빚부터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가게를 할까 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가게, 무슨 가게? 민수가 웃었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것처럼요. 작은 식당이나 카페요. 크게 벌지 못해도 꾸준히 벌 수 있잖아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절박함 대신 단단함이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가 도와줄게.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럼 내가 40년 장사했는데 너한테 노하우 다 알려줄게.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민수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창문 앞에 섰어요.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제 집이 됐어요. 며칠 뒤 민수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 왔어요. 아버지, 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명예퇴직금 일부예요. 제가 쓴 담보대출 이자 6개월치요. 저는 봉투를 밀어냈어요. 안 돼, 너 그 돈 가게 하는 데 써야지.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빚이에요. 아버지 건물로 대출받은 거니까요. 이자는 제가 갚아야 해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너 많이 컸구나. 민수가 웃었습니다. 이제야 철이 든 것 같아요. 너무 늦었지만요. 아니야,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오너라. 건강하세요. 너도. 민수가 나간 뒤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9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6개월치 이자가 맞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나중에 손주들 학원비로 줄 거예요. 민수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집 근처였습니다. 저는 가끔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손님 많네. 민수가 웃으며 커피를 내왔습니다. 덕분에 장사가 잘 돼요.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요. 저는 카페를 둘러봤어요.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손님들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며느리도 카페에서 일했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버님, 케이크 드실래요? 오, 좋지. 고맙다. 손녀도 방과 후에 들렀어요. 카페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손녀 공부를 봐주곤 했어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매달 15일이면 여전히 돈이 들어왔어요. 150만 원. 정확하게요. 민수는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생활했어요. 충분했습니다. 가끔 김 변호사님한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잘 지내신다니 다행이에요. 덕분에 아들이랑 화해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선택은 두 분이 하신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양보했고 민수도 양보했습니다. 서로 조금씩 내려놓으니까요. 관계가 회복된 거였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수네 가족이 다 함께 왔어요. 아버지, 오늘 같이 등산 가요. 등산, 무릎 괜찮을까? 천천히 가면 돼요. 같이 가요. 우리는 동네 뒷산에 갔습니다. 손주들이 앞서 뛰어갔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수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가세요, 아버지. 그래, 고맙다. 정상에 올라가니 경치가 좋았어요. 우리는 둘러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김밥 드세요. 그래, 우리 손주가 주는 거니 더 맛있겠다. 민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족이랑 있는데 저도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우리는 웃었어요. 산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제 집이 있었어요. 제가 15년 산 집이요. 이제는 다시 제 집이 된 곳이요. 민수야. 네, 아버지. 나중에 이 건물은 내 거야. 아버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민수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언젠가는 내 거지.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한다. 뭔데요? 저는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도 잘해줘. 지금 우리처럼 말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아버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골목 냄새가 올라왔어요. 커피 볶는 냄새, 빵 굽는 냄새요. 여전히 좋은 냄새였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더 나은 일상이었어요. 이제 이 집은 진짜 제 집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10억 상가 줬더니 통장엔 18만 원. 도어락 바꾼 아들의 한마디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